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대문 까치방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 듣고 올게요. 여자친구가 부릅니다. 마고. 안녕하세요. 서대문 까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 1부에서는 의미 치료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며볼게요. 그리고 2부에서는 서대문 지역의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 시작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이브가 부릅니다. 해야. Let's get it. Let's get it. Pay attention. 어려부터만 모두 깨볼까. 놀라보려던 이 심장 말야. 맘에 들어서 너 그냥 say yes 내가 너 부르면 너는 땡. 널 노리는 내 걷는 숨을 죽인 그 다음 한 발 같은 내 attitude 때를 기다리는 pose 어둠 속 빛난 tiger eyes 날 감춘 채로 다가가 새빨간 말로 홀려놔 방심한 순간 close 우린 두 눈빛 하늘이 달 것처럼 외쳐 너를 깨워 올려봐 노려봐 넌 내 거니까 다 자꾸 날 보면
네, 오늘 의미치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의미치료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미치료는 고난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중심으로 한 치료 방법이에요. 이 치료는 인간의 행동, 또 감정, 사고 등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의미 치료를 영어로 하면 로고테라피인데 여기에서 로고는 의미를 뜻해요. 어떤 의미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미 치료는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의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치료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고난이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음으로써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면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 의미는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의미 치료는 현실적인 상황과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지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는 것을 과제로 두고 있어요. 의미 치료는 심리 치료의 세 번째 정신치료 학파로 알려져 있어요. 이 이론은 1940년대에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정신치료의 학파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심리학 학파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해서, 프로이트는 인간이 쾌락을 향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프레드 아들러. 아들러는 인간은 권력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세 번째 학파예요. 세 번째 학파에 빅터 프랭클이 성립한 이론인데, 프랭클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의 사학자들은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의 인생이 어느 정도 그의 이론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프랭클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이론을 처음으로 성립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한다면 세 번째 심리학 학파의 시각을 이해하는데 좀 더 깊이감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자 아이들이 부릅니다.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오늘도 아침엔 입에 빵을 물고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온종일 한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곤해 죽겠네. 지하철 속 이 장면 어제 꿈에서 봤나. 아참 내일이지 지나치고 바쁜 이 삶에 그냥 한날에 그 애를 보고 말야.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카페인으로 잡은 정신을 빠졌고 하도 종일 신경 쓰여 토할 것 같아. 저녁길에 더 배고픈 같이 까먹고 그지 이상하지 근데 말야 있잖아. 처음 본 순간 뭐랄까 그립다가 나도 웃긴데 말야. 영원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일부 자기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간으로 의미치료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의미치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게요. 빅터 프랭클이 쓴 책인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 의미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의미치료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1940년대 후반에 빅터 프랭클에 의해서 개발되었고요.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출생을 했고 비엔나 대학교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초기에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의미치료는 빅터 프랭클의 경험과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적 의미와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시작을 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어요. 그가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 말할 자유도 먹을 자유도 없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빅터 프랭클의 경험처럼 강제 수용소와 같은 고난,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요. 또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의 의미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강제 수용소의 경험은 인간에게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생의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그것이 최악으로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의미는 있다는 거죠. 또 빅터 프랭클 자신의 인생과 모든 연구를 통해서 인간은 모두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자신을 구원할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하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자 아이들이 부릅니다. 누드. Why you think about nude? Cause you feel so rude. Think outside the box, then you like it. Hello, my name is Yappy Yappy Yo. 말투 멍청한 데 몸매 sexy sexy yo. 그럼 다야 봐, can't 열어. 날 내가 혹기는 웃게, 혹기는 웃게. 뒤틀려버린 노래라. I don't need a man. 철학에 미친 독서관. 싸가지 없는 스토리에 모지 황당한 야유하는 완벽도 You treat me, you a liar. 발가벗 껴져버린 movie star. 별빛이 깨져버린 밤. 우리 볼품 없대도 뭔가 준다 해도 다신 사랑받지 못한대도 Yes, I'm nude. 따따라따라 Yes, I'm nude. Baby, how do I look? How do I look? 아리따운 날 입고 따따라따라 Baby, how do I look? How do I look? 아리따운 날 입고 따따라따라 Ouch. 실례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한 작품을 기대하셨다면 Oh, I'm sorry. 그딴 건 없어요. 안 부른 저쪽 대중은 흥미없는 정보. 그 팝콘을 던져도 덤덤. 행복과 반비례 평점 But 나의 정점 멋대로 낸 편견은 토할 것 같지. 발가벗 꺼져버린 movie star. 저 부끄러울 게 없는 밤. 거리 볼품 없대도 어쩌면 내게도 다신 사랑받지 못한대도 Yes, I'm nude. Nude.
그래서 다음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 3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오래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흥미 있는 일을 일찍 경험하고 접하고 빠르게 진행하면서 나의 적성과 맞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취나 달성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면서 별다른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또 어떤 창조를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가치를 경험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진리, 사랑, 자연, 또 문화, 아름다움, 예술 이런 등등의 다양한 가치를 경험을 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또는 그 가치가 반영된 행동을 할 때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장의 가치를 둔다면 그 사람은 성장의 길로 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어떤 사람은 관계, 인간관계, 이 관계의 가치를 둔다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교류를 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경험을 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련을 겪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련의 의미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하잖아요. 만약에 연인과 헤어졌거나 또는 학생이라면 중간고사에서 원하는 성적을 또는 그 목표를 성취해내지 못했을 때 시련이죠. 또 어떤 사람은 수능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는 크나큰 시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위기와 충격, 공포, 불안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런 시련을 이겨낼까, 또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것들이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근데 잠시 노래 좀 듣고 올까요? 달샤벳이 부릅니다. 슈파 두파 디바. Hello, baby. Wake up. 아찔하진 난 정말 멋진 걸. 그 멋지단 말론 부족한 걸. 짜릿하진 난 so hot girl. like it boom, bo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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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날 보는 뜨거운 저 시선들. 어디서나 따라다니는 저 그릇처럼 놈들은 나를 원해 내가 누구. 내 안에 또 하나의 나를 끌어 같은 모습 같은 옷은 너무 싫어 나는 달라 so hot girl like it boom bo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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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화하게 fantastic magical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혀 다른 나라 fly girl 크게 외쳐봐 내가 누구 What do I diva 수파파 두파파 수파 두파라라디 파파 디파파 수파 boom 수파파 두파파 수파 두파라라디 파파 디파파 수파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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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네, 그러면 이어서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나 자신이 겪었던 위기는 무엇이었나? 또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됐나? 그 중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가로축을 X축으로 하고 세로를 Y축으로 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선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기간, 그래서 어떤 연도를 쓴다거나 내가 몇 학년 때 또는 몇 살 때 해서 기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고, Y축은 내 감정의 상태, 그래서 가운데를 0으로 놓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플러스의 감정 상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마이너스의 감정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 선을 그린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의 그래프의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간대로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해서 쓰셔도 좋고, 또는 태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시간으로 적어도 좋고, 적는 거는 이제 자유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감정 상태를 고려해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고 핵심 단어와 내용을 간략히 적는 거죠. 그리고 그 적는 거는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듯이 그대로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원한 후에 수술을 하고 몸의 통증이 너무나 컸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네 번째는요. 경험들을 모두 적었다면 인생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상태가 가장 높은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단어를 썼는지, 또 감정 상태가 긍정적인 사건이나 경험들에서 나온 핵심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만약에 그 사건이 가족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 사건이 가족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속에는 이런 가치관이 있는 거죠. 가족, 안정, 그리고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만약에 그 사건 중에 어떤 상을 타거나 내가 무언가를 이뤄냈다, 이런 사건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았다, 뭐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무슨 보상을 받았다, 또는 목표 성취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면 거기에 포함된 가치관은 성취,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 이런 가치관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은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사건들이 삶의 전환점이 됐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내 마음, 심리와 가치관을 파악을 해서 나의 적성과 전문성을 길러 나가는데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삶과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대략적으로 이 그래프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파도치는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 그래프를 보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나는 주로 어떤 긍정 정서를 좀 많이 경험을 하더라, 또는 부정 정서를 많이 경험을 하더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의 정서 또는 감정 단어를 또 접할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 자료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로 첨부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나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AOA가 부릅니다. 날 보러 와요. In the dark, hey, twilight. 추운 겨울이 와도 내 눈 속에는 꽃이 피나 봐. 첫눈에 알아본 걸까? 첫사랑처럼 두근대니까. 날 보면 무슨 생각 무슨 느낌, 그댄 어떤지 때론 알 수 없는 그 무표정. 솔직히 말을 하면 표현해줘, 돌리지 말고 하늘에 별을 잇던 나에게 어는 길 어둠 속 덕더 우리 서
네, 이어서 인간에게 의미 추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네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째는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인간이 행동을 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심리적 공허감을 극복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 공허감을 의미로 채울 때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의미치료의 주요 목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의미치료의 주요 목표는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의미치료는 개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실현과 만족감을 도모하고 의미의 결핍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러면 의미치료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삶의 의미예요. 삶 속에서 각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특별한 가치나 임무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예요. 이것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세 번째는 책임이에요. 인간이 삶의 의미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네, 그럼 여기에서 잠시 노래 듣고 올까요? 여자 아이들이 부릅니다. 세뇨리타. 그대여 왜 그렇게 쳐다보나요? 아무 말도 건네주지 않고 나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그대여 왜 그렇게 가까이 와요? 아직 우리 모르는 게 많죠. 나 그대 뭐라 불러야 하죠. 조금 빠르게 좀 바쁘게 뭐든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뭔가 다르게 더 나쁘게 뭐든 I'm okay I'm okay I'm okay 나 어떡하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다가와줘요 내게로 안아줘 세게 더 알고 싶어 about you I fall in love with you 몰라요 it is true 그냥 love it so love it so love it so 불러줘요 왜 그렇게 웃고 있나요? 자꾸 마음이 그대에게 갔죠. 나 그대로 집어내야 하죠. 그냥 넌 나에게만 집중해봐. 나의 눈이 중요한가 같은 품에 안아줘봐. 이름 따위 몰라도 내가 갖고 싶단 말 해봐봐. 사랑해봐. 다가와줘요 내게로 안아줘 세게 더 알고 싶어 about you I fell in love with you 몰라요 it is true 그냥 love it so love it so love it so 불러줘요 나를
그럼 의미치료에서 보는 심리적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정신적인 차원에서 내적 갈등이나 실존적인 욕구의 좌절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심리적 증상 이면에는 실존적 공허와 좌절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삶의 의지를 갖지 못했을 때 실존적 좌절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신경증으로는 누제닉 신경증, 우울증과 자살, 불안증, 강박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누제닉 신경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다가오는 학생이 시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 시험 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제대로 대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제닉 신경증은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용어예요. 하지만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누제닉 신경증과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시민성 신경증이 있거든요. 요걸 좀 비교 좀 해드릴게요. 둘 다 일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정신건강 장애예요. 그러나 그 원인과 증상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누제닉 신경증은 주로 불안과 두려움,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개인은 현재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반면에 시민성 신경증은 주로 과거의 경험, 특히 충격적이거나 트라우마를 유발한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해요. 이런 경험은 개인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고 그 결과로 불안, 공포, 또 회피 반응이나 회피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죠.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누제닉 신경증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시민성 신경증은 과거에 대한 상처와 기억이 주를 이루는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 애프터스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너 때문에. 아직도 나 그대를 잊지 못해. I'll never forget, boy. I'll never forget, boy.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 그대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만 흘러. 오늘따라 왜 그렇게 네가 보고플까. 창밖의 빗소리가 내 맘을 흔들어 놔.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 정 주지 말걸 그랬어. 붙잡지 말걸 그랬어.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 정 주지 말걸 그랬어. 붙잡지 말걸 그랬어.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난 항상 너만의 장미가 되려던 내 맘은 아니. 이제 조금의 사랑이 마침표가 됐다는 거. 눈물이 밀려와 메마른 입술이 젖어. 이제 어떻게 그대
wanna kiss you again, my boy. 맘이 너무 아픈데 견디기 괴로운데 너는 어디서 뭘 하니? 나 울었었지만이 너 없이 난 못 살아. 내게로 돌아와줘. 날 떠나가지. 너 때문에 많이도 울었어. 너 때문에 많이도 웃었어. 너 때문에 사랑을 믿었어. 너 때문에 모두 다 이랬어. 정말 답답해 갑갑해 막막막해. 너 없는 세상이 내 말을 씹어넣고 자존심 짓밟아놓고 내 마음 찢어놓고 왜 나를 떠나가.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의미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의미치료의 장점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두 번째는요, 자유와 책임 인식이에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삶의 의미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죠. 셋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줘요. 이것은 개인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의미치료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서 개인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의미치료도 비판점이 있어요. 비판점 3가지인데요. 첫째는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은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이론적인 기반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심리치료 방법에 비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결론은요, 의미치료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삶의 의미와 존재적 의미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요. 그러나 주관적인 해석과 이론적인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비판점이에요. 네, 오늘 1부에서는 의미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저희 2부 들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핑크의 보이, 그리고 하이키가 불렀어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렇게 2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 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잘해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내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었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몇 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It's a song for you and I Say that we alive Celebrating now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grow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2부 우리 동네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 2부에서는요. 세 가지 소식이 있어요. 첫 번째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자 추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 기간은 7월 3일까지거든요. 만 5세부터 69살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지원 내용은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지원 기간은 2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바우처 카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신청 방법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다 같이 떠나는 그림책 속 세계 여행이라고 그래서 24년도 다문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대상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제 초등 1학년부터 3학년이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활동 장소는 이진아 기념 도서관 3층 문화창작실에서 해요. 모집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사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고요. 시간은 오후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수강료나 재료비는 다 무료예요. 그래서 체험 내용이 이중언어 그림책 독서 활동과 전통문화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접수하시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이진아 기념 도서관 02360-8631 여기로 문의하시거나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접수는요, 서대문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를 하시거나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그 전화로 유선 접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홍제폭포 앞에 책방 있잖아요. 아르민 도서관, 거기 운영시간이 변경이 됐어요. 6월 17일부터 운영시간이 1시간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했다면 이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에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서대문 까치방 2부 마쳤어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함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로 베이비복스의 킬러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플러그인은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라디오 제작 교육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